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20년 절반랩 이진환입니다. 여전히 오늘 날씨 굉장히 춥군요. 네, 그죠? 어떻게 추워졌죠? 예, 추워서 오늘 주제가 딱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추운데. 근데 옆에 있는 분 누구세요? 이 잘생긴 분. 예, 잘생긴 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뭐 잠깐 소개하시죠. 아, 워낙 화려하셔서 이게 오늘 뭐 1시간 내내 소개를 해도 꽉 차가지고요. 힘들 지경인데 우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조상원 교수님이고요. 예, 작년도에 그 세계 알레르기 학회에서 명의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인데 명의는 뭐 벌써 예전부터 선정된. 예, 우리나라 명의는 많이 봤는데 세계 네. 학회에서 이렇게 명의로 선정되시는 분은 저도 참 네. 보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뭐 다른 거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시청자들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네. 보시면 체험까지 강남센터 우리 그 서울 강남센터 원장님 얘기 마시고 하시고 저 이사장님 대한 천식이 알레르기 학회 이사님 얘기 지금 이사장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다 얘기 그리고 하셨군요. 또 세계 알레르기 학회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의학 분과위원장 하셨군요. 네네네. 하여간 뭐 이만큼만 설명드려도 오늘날 우리나라 알레르기나 기침 이쪽에서는 제일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죠? 예. 궁금한 건 다 알 수 있을 그런 시간이 같습니다. 예, 전범 풀림 글로벌 명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물론 계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든든하다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잠깐 뭐 저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책. 뜨거워. 따끈따끈한 책이죠. 이게 지금 서울대 알레르기내과 40주년 기념해서 9분이 같이 쓰셨다고요. 전 교수가 참여해서 같이 준비한 책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반응이 교보문고에서. 벌써 뜨겁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레르기 궁금하시면 네. 한번 사보시면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 알레르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책 한 권이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이 책 말고도 사실 굉장히 저서가 많으신데 최근 거 2개만 소개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임리라하고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그러네. 저거 언제 냈대요? 뭐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요. 이렇게 만성 기침,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침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알레르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는 그 알레르기, 그러니까 봄, 가을에 콧물, 뭐 이런 비염이 심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생기는 이 시기에 또 추운 시기에도 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다 풍부하게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천식, 또 아토피 피부염 이런 내용까지 또 음식 알레르기 또 피부 종류 알레르기 진짜 종류가 많네요. 전신에 다 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그냥 좋은 책 추천 감사한다고 하신 분이 벌써 나오셨네요. 네네. 알레르기 맞습니다. 최고 명의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침이긴 한데 주로 이제 기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이제 만성 기침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그래서 먼저 기침이 뭔지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시죠. 기침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뭐가 기침인지는 아시는데 기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기도는 숨을 쉬는 공기가 들고 나야 되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가래가 많이 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밖으로 배출해내기 위한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방어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침을 오히려 나는 걸 갖다 억제시키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스스로 이렇게 가래나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기침을 억제하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침이 그런 긍정적인 방어 효과는 없이
자꾸 기침만 나서 예.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침이 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기침이 나고 또 기침이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도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조차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네네. 그런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성 기침이죠. 네. 그러면 뭐 생활에 일단 지장이 많겠네요. 예? 예,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보통 감기 들면 다 기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침은 대개 3주 이내에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고요. 네. 가끔 이제 그러고 나서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염이나 일시적으로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한 2달까지 하는 그런 기침들은 아급성 기침이라 그럽니다. 네. 거기까지는 대개 감기나 이거와 연관돼서 예. 치료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기침인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네, 흔히 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 나오는 약 먹으면 기침들. 2주 예. 2주 만에 낫고 그죠? 음. 그냥 방치하면 되게 3주 안에 14일 걸리고. 3주 야, 안에 그래서 회복되면 네. 이게 이제 급성 기침인 겁니까? 예, 대개 일주 아, 감기는 일주 아, 그런 네. 얘기가 있지만 네네. 그것도 저는 음. 감기도 치료를 하면 좀 편하게 예. 보통 덜 받으면서 일주일 가는 거고요. 예. 네네. 그걸 가만히 생으로 견디면 고생하면서 일주일 가시는 거니까 네네. 저는 뭐 감기라도 필요하면 적절히 치료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감기에 연관된 감기도 이제 코나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네네. 그게 기침으로 연결돼서 좋아지는 데는 대부분 2, 3주 내에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 2달 이상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갈 때는 그 기침을 하는 원인이 따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숨어 있던 기침의 원인 질환이 악화가 되면서 기침이 오래 가는 거라서 네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기침약만 쓴다 그래서 기침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기간이 일단 최소 예, 3주, 3주를 기준으로 예. 좀 잡는 게 한번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3주가 급성, 예, 네네. 2달, 8주 이상 넘어가면 맞습니다. 만성, 예. 그 사이에는 아급성. 예, 그럼 이제 아급성. 예, 예. 아급성도 그 혹시 중간이- 원인이 있나요? 중간은 애매한데? 참 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시기인가 감기의 봐봐요. 합병증들이 좀 왔을 때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축농증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비염. 부비동염이나 네네. 예, 아니면은 기관지염 같은 게 왔을 때 예, 이제 기침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감기 합병증 때문에 오지만 대개는 한 2달 이내에 그것도 예.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자, 예. 그럼 비염이 있을 때 기침하고 연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기침만 하는 감기도 있고 네, 또 비염이 유독 많이 나는 감기도 있고 그죠? 네. 그래도 두 가지 겹칠 수가 있는데 비염이 근데 왜 비염과 네. 감기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기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비염, 상기도 감염이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 재채기나 코막힘 같은 증상들이 찬바람에 노출이 되든지 아침에 일어났든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든지 먼지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콧물 재채기 이런 게 반복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만성화가 되면 이 후비루 같은 게 생깁니다. 우리가 코를 보면 네네. 이렇게 앞으로 아래로 뚫린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이쪽이 더 평평하고 목 뒤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비물들이 목 뒤로 잘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목 뒤에 있는 이제 기침 수용체라 그러는데 기침을 자극하는 위치에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기침이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게 콧물 이 지저분한 콧물이 이게 어떻게 목 뒤로 넘어가냐 하는데 해부학적 구조로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밖에 뒤가 더 절벽으로 없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유독 그게 심한 사람이 바로 만성 기침을 또 하게 할 수 되는 그런 있죠. 계기가 예.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만성 기침의 네네. 주된 원인 질환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목 뒤로 분비물들이 네네. 비염 같은 거나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죠. 그런 네네. 것 때문에 넘어갈 때 오는 게 제일 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천식이 있습니다.
특히 숨차고 쌕쌕거리는 증상은 별로 없지만 아주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이제 기침형 천식, 네. 그다음에 많고요.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가 그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조금 네네. 예외죠, 그렇죠? 아, 그렇지만 네. 식도 역류 같은 게 생기면 이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신경이 자극이 되면 그게 이제 뇌로 가서 기침 반사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주요 질환들이 한 8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우리가 좀 심하게 생각하는 폐암, 예. 뭐 결핵, 예. 기관지 확장증, 예. 폐섬유화증 뭐 아. 이런 질환들은 전체 한 10 내지 15% 이내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야. 대부분이 이 만성 비염에 네. 알레르기 비염에 연결돼서 나오거나 기침형 천식 기관지가 예민하거나 네네. 또 위식도 역류가 있더라도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만성 기침의 한 80% 정도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또 물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감기 바이러스 방지하는데 예방 접종 개발이 불가능하나요? 지금 예. 그 매년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인데요. 사실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 균들이 변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 예방 주사를 만들려면 어떤 그런 균의 특정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가지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예, 예. 대표적으로 뭐 그래서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네. 독감 예방 주사를 매년 맞는 거죠. 독감은 그나마 A형, B형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감기 바이러스 너무 종류가 많다고 하셨고. 근데 계속 변하죠. 네, 네, 네. 예. 우리 술술풀리님은 겨울만 되면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 예. 야, 이거 좀 가능성 있겠는데요, 알레르기. 네. 시즈나라는 게 뭐 네. 계절적인 요인이 네. 뭐 있습니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게 생기고 예. 나면 예. 가장 큰 특징이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염 같으면은 그런 자극이 오면 예.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나고 그다음에 코도 막히고 코 간질간질한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예. 그 비염이 일단 생기고 나서 겨울이 되면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해서 겨울이 되면 이제 비염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봄철이나 가을철 꽃가루 같은 게 원인인 분은 네네. 그런 또 꽃가루 시즌이 되면 콧물 재채기가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 제일 그 알레르기가 하면 꽃가루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차가운 게 이게 하나의 항원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야 이거 좀 이야기가 항원이라기보다는 네네. 그거를 이제 악화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쿠아인자. 아. 예. 원인 요인은 아니고 네네. 꽃가루 때문에 생겼더라도 네네. 먼지에 노출되든지 찬바람에 노출되든지 하면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숨 쉴 때마다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와서 코 안에서 이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고 이제 예민해지면 그걸 이제 비점막 과민성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바람이나 먼지나 하다못해 향수 냄새나 이런 데 노출되면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찬바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온도가 예.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민도에 따라서 예. 환자분마다 상당한 차이가 네. 있고요. 야. 그 아까 콜드십 분이 아까 그 콧물이 뒤로 목 뒤로 넘어가면 병균이 그대로 가게 걱정을 또 하시는데 예, 뭐 너무 가봤자 우리 위에서 위산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고 아셔도 어차피 될것 우리가 균들은 이 상기도에는 평상적으로도 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로 들어가진 않는 게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왔구나 그러고 또 기침으로 해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코 세척 같은 게 좋나요? 이것도 사실 저도 예. 이게 비염 있는 감기 또 환자나 비염 환자들을 코 세척 이게 되게 요즘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유명하죠. 예.
야,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에도 세척하면 아예 왠지 좀 싹 씻어내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비염이 오래되면 네. 그 우리 축농증 생기는 부비동하고 길이 이렇게 좀 막힙니다. 입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아, 워낙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입구가 좀 막혀서 네. 급성염증, 세균염증도 잘 오기도 하고 네. 만성염증이 돼서 거기서 계속 분비물 같은 게 좀 목 뒤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세척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세척을 하면 네. 그런 분비물 같은 거를 씻어내는 효과가 아, 첫 번째로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거기 염증 물질이나 세균 같은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게 또 하나.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청소해내는 그 섬모들이 있는데 그 섬모들의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요. 만성 비염이 있고 특히 네. 후비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냥 습관처럼 네. 이 코 세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네네. 외출하시고 오시면 바로 세척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술술 풀리님은 뭐 이렇게 좀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겨울 되면 비염도 고생한다고 되어서 나름 비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전문가처럼 보이기. 가습기는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됩니까? 예, 가습기도 우리가 그 코나 기관지나 다 점막은 촉촉한 게 좋습니다. 네. 마르고 건조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기침도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작정 그러면은 집에 습도를 높이는 게 좋으냐? 그거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네. 특히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 먼지 진드기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아, 습도가 높으면 아. 그리고 곰팡이도 더 늘어날 수 예.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원인 그거, 물질도 그렇지. 고려를 하고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네. 기도나 코는 좀 촉촉한 게 그게 좋아서 좋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가습기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단 네. 전번에 가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문제가 났었죠. 있었지만 예. 예. 네네. 그냥 깨끗한 물로 하시고 네. 자주 세척해서 말려서 음. 사용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침 종류 다양한 걸 봤고요. 기관별로도 봤는데 어떤 진단 이런 게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보통 기침 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딱 히스토리 테이킹 들어서 뭐 아, 이건 감기 정도라고 판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독감이면 뭐 요즘 키트 나와가지고 바로 적석해서 바로 그렇죠. 독감인지 유분을 바로, 알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근데 알레르기 기침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선천적이나요, 후천적이냐고 물어보셨네요, 골드심님이. 알레르기는 선천적인 요인도 크고요.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다른 일반인 그룹보다 뭐 5배, 10배 이상 높고요. 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네네. 최근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한 아. 3배 내지 5배가 늘어났는데 네네. 그건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진 않고 이 서구화된 삶의 형태와 네네. 대기오염, 환경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관여하는 그러니까, 복합 질환입니다. 예. 선천적인 것, 네. 후천적인 것이 함께 그 나온다. 옛날에는 황사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다 어느 날 갑자기 미세먼지까지 얘기 나오고 이제 전가되는 옛날에는 것 미세먼지란 말을 안 썼죠. 아, 아예 예, 안 황사라고 썼죠. 그랬죠. 네네. 황사라고. 예, 예. 황사는 되게 미세먼지도 포함하고 주로 중국에서 이렇게 사막이나 이런 데서 모래먼지하고 같이 오기 예. 때문에 황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모래먼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나면 천식 환자들이 한 2, 3일 지나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고요. 아, 최근에 우리 학회에서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에서 예. 보험공단 자료 예. 다 하고 예. 천식이 있는 분들이 응급실이나 외래 방문이나 예. 입원하는 게 어떤지를 다 조사했더니 네네. 미세먼지가 심하면 한 2, 3일 뒤에 예. 외래 방문이나 응급실 방문 입원이 늘어납니다. 예. 아. 그거는
이런 미세먼지가 자극이 되면 기존에 있던 천식이 알레르기 염증들이 심해지면서 한 2, 3일 뒤에 그게 영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이 예민한 코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 중에 네.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해요? 진단은 그 원인에 따라 틀려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후비루가 우선은 그 전에 우리가 기침을 오래 하는 분들한테 네네.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담배 때문에도 기침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담배를 조금 한 달 네. 정도 끊고 네네. 하면 비싼 검사 안 하고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개는 잘 못 끊으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검사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약 때문에 기침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조금 대표적인 게? 혈압약이나 고혈압. 이런 데 네네. 쓰이는 중에 예. 캡토프릴이나 예. 에날라프릴처럼 네. 프릴 형제들이 있어요. 네. B가 아. 프릴이라고 붙은. 네. 네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몸속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 그래서 예.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전환하는 그런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저 약이 기침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파괴를 하는데 약을 써서 이걸 억제하니까 이제 혈압은 잘 조절이 되는데 네. 거꾸로 기침이 나는 기침.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혹시라도 혈압약을 쓰는데 네네. 그 약 쓰고 나서 얼마 있다부터 기침이 시작되고 오래 가고 아주 발작적인 기침한다. 그러면 반드시 약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엄청난 좋은 네. 팁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네. 혹시 폐에 네네. 다른 어떤 그 결핵이라든지 네.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는 사진 한 장 찍어보면 대략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 기본 검사를 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침이 계속되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숨어있는 기침 원인 원인을 질환들을 찾기 찾아봐야 위해서 되죠.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게 아까 후비루 증후군 혹은 상기도 기침 증후군 얘기하는 그거고요. 그거는 코하고 이 목 뒤를 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식 같은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네. 기관지 예민도를 측정하는 아. 천식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는 검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약을 쓰고 나중에 정밀하게 해야 될 때는 식도 근처에다가 기계를 꽂아 놓고 그 24시간 산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기침은 안 좋아지고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인을 치료를 해도 그래서 만성 기침의 최종 진단은 네네. 우리가 검사를 해서 원인으로 의심되는 질환들을 치료했을 때 기침이 좋아져야 기침의 최종 원인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원인을 다 치료하더라도 기침만 오래 남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원인은 전혀 없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한 발작적인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보면 기침이 일어나는 신경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넘어갈 때도 목 뒤에 기침 자극하는 수용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코 안에서 염증 때문에 자극이 되든지 기관지 내에서 자극이 되든지 그리고 가끔은 귀 후비다가 간질간질해서 그렇죠. 기침하는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 내이에도 있고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횡격막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에도 있고 해서 기침이 일어날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우리 신경 끝에 말초 신경 끝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런 게 자극이 되면 이제 이 연수라 그래서 이 뇌관이 있는 부위에
그 기침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와. 글로 정보가 가면 아 예. 이게 기침 자극이 왔구나. 예. 우리 몸을 사실은 음. 기도 내에 뭐가 들으면 그런 자극이 오겠죠. 예. 와. 기침을 해야 해서 뱉어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신경이 운동신경 쪽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예. 성대문을 꽉 닫고 이 횡격막을 예. 이제 수축하면서 성대를 꽉 열어서 이제 기침이 나가게 그게 이제 기침 회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회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 우리 통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예. 와. 여기 염증이 생겨갖고 팅팅 부었을 때 네. 평소에는 이렇게 눌러도 안 아프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살짝만 돼도 아프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의 이런 회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건데 이 기침의 이런 회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만성 기침 과민 증후군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야, 그거는 이게 낫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게 굉장히 예, 원인은 그 다 오랫동안 있는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환자가 많냐고. 많냐고 묻는데요. 네, 많습니다. 예. 제가 많습니까? 96년도니까 지금 한 20년 좀 더 됐네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만성기침 클리닉이란 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전국에서 이제 기침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그때 아, 아마 예. 많이 오셨는데 저도 그 환자 중에 한 예. 사람인데. 한 2, 30년 기침하신 분들은 보통 일 정도로 30년. 와. 네. 잘 평생을 이 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이 네. 많고요. 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평생 일반인들의 한 10% 10%, 정도는 10%나 평생에 이 만성 기침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음. 조사가 야. 되고 있습니다. 네. 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위에 또 질문 하나 몇 가지 들어온 거 있던데 위에 한번 쭉 올라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예. 아까 또 그 재밌는 가래를 거- 먹은 예, 가래, 요거- 가래를 먹어도 예? 되냐? 네, 이거 또 드셔도 됩니다. 일부러 다 드실 건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배고프면 이제 드셔도 되지만 일부러 그렇고 조지에 네.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네. 습관성 기침 네. 얘기하시는데 예. 네네. 그게 습관성 이제 기침. 예. 아까 가래 삼키는 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가래가 목에 끼거나 네네. 코에서 뭐가 넘어가면 그걸 네. 빼내기 위해서 킥 해서 이제 예. 네. 가래를 뱉게 되죠. 예. 네네. 근데 실제로는 나올 게 별로 없는데도 그걸 킥 하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거기 있는 그 상피 세포 그러니까 안에 피부라고 볼 수 있죠. 어. 그런 게 손상이 오면 우리가 딱지 같은 게 앉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어. 또 킥킥거리다 보면 그게 세상에. 습관처럼 돼서 옆에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옆에서 킥킥거리고 있으면. 네네네. 근데 저런 분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고 나서는 본인이 같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기침 날라고 그러면 그거를 참고 참아야 돼요. 참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 근데 할 거 한 번으로 하고 보통 힘든 게 예. 아닌데. 기침 날 때 참을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이 있습니까? 예. 에서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예, 두 가지인데 네네. 하나는 습관성은 네네.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노력을 해서 안 하려고 애써야 되고 네네. 그럴 때 조금 그런 불편한 걸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따뜻한 물을 좀 옆에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실제로 이 당분이 좀 높은 당뇨가 없으시면 네네. 그런 좀 단물, 예. 꿀물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뭐 다방 커피도 도움 될까요? 생강차나 대추차나 예, 이런 뭐 거 드시는 분들 다-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게 되겠군요.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네네. 따뜻한 증기 같은 걸 마시는 것도 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기침 환자들 예. 전 세계에서 옛날에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네네. 감기 들었을 때 치료하는 거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러셨어요? 예. 저기 남미 쪽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변을 보잖아요.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네. 그걸 마시면 좋아진다고 그렇게도 치료했던 황당한 시절이 있긴 했는데 네. 그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네. 따뜻한 증기 흡입이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감기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고 네네. 어쨌든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빨면은 또 기침이 자극되는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있어서 상당히 아픈데 네네. 아, 아파 죽겠다고 이러고 있다가도 옆에서 재미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 뭔지 이렇게 구경하고 얘기 듣다 예, 보면 예, 아픈 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삼킬 때 그 느끼는 중추하고 네. 기침 중추가 비슷한 데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혼돈을 주는 겁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뭔가를 조금 따뜻한 걸 마시든지 사탕 같은 걸 조금 빨든지 그러면은 특히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셔서 사람 많은데 예. 그러면 굉장히 본인이 심정적으로 불안해요. 나 기침해서 그걸 할까 또 봐. 네.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지 않을까. 네네. 그럴 때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호흡하는 법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렇게 기도가 아주 예민하고 하신 분들은 네. 느낌이 있을 때 호흡을 이 혀를 윗이에 붙입니다.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 입을 이렇게 오므르셔도 돼요. 네. 그 숨을 천천히 길게. 제일 좋기는 한 10초 정도? 윗에다 대고 네. 하면 이게 요 기도 성대 근처를 가장 자극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호흡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한꺼번에 뱉지 말고 천천히 바로 약하게 해서. 천천히 약하게 옆으로 세게 나가도록.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네네. 기도에 자극이 좀 적어서 네네. 대개들 이 만성기침 과민 증후군 환자분들 뵈면 네네. 전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마르는 것 같다든지 목이 뭐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목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네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전조 증상들이에요. 그럴 때 요런 물을 마시든지 해서 저 같은 건 좀 밤에 자다가 목이 간질간질할 때 이게 기침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 숙면을 원치 않은 그런 증세 고생을 좀 했었어요. 항상 이 겨울 시즌에. 근데 항상 그 밤에 새벽에 항상 그랬거든요. 간지러워. 특히 기침은 야간에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식 환자도 그렇죠. 네. 천식 환자들은 야간에 악화되는 게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하고 기도 수축 반응이 천식 환자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아침에 높아요. 그리고 밤에 떨어지고 야간에는 또 우리가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라고 이렇게 좀 기도 확장 효과가 있는데 잘 땐 그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숨도 더 차고 천식 환자들이 기침 환자들도 기침을 더 하게 되고 후비루가 있는 환자들도 누우면은 더 잘 넘어가죠 목 뒤로. 기침 자극이 심하고 위식도 역류가 있어도 누우면은 역류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성 기침 환자들 중에는 이 야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아유, 골드심님이 기침 참아도 되나요? 병균이 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참을 수 있는 기침은 참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우리 몸의 방어 기전 때문에 나는 기침은 참으시면 안 되고 그건 참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만성 기침들 중에는 우리가 이게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침을 다 참을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대뇌의 명령을 통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하다 보면 특히 습관성 기침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남국군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제 같은 경우도 또 만성 기침 해당되는 환자이기도 한데 그 목이 간질한 전조 증세 있을 때 아까 따뜻한 물 아니면 그 또 잘 때 자세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도움이 되느냐? 비염 때문에 수술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비염에 이제 합병증이 왔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혹이 크게 생겨가지고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염 때문에 축농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축농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제 그럴 때 하면 되는 거고요. 비염이란 것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치료해야지 수술한다고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과적인 치료를 우선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간단한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로 콧물 재채기 같은 게 조절하면서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은 예. 미리미리 약을 써서 조절하고요. 그걸로만 잘 조절이 안 되면 코 속에 이제 뿌리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는 그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에요. 아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죠? 네. 그게 이제 많이 먹는 약으로 먹거나 네네. 주사를 맞으면은 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살이 찌든지 뭐 피부가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감염도 잘 생기고 네네. 부작용이 있지만 네네. 천식 환자들이 흡입하는 흡입 스테로이드나 비염 환자들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고기에서 효과를 내고 아. 몸속에 흡수가 되면 네네. 간에서 바로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전신 부작용 없이 알레르기 염증을 가장 잘 치료할 수 괜히 있는 걱정을 약이니까. 했네요. 하여간 뭐 감기 걸려서 기침 막 날 때 병원에 가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아, 네, 그럼요. 뭐 예. 억지로 옛날에는 좀 참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 남국님이 우리 팬이 되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6시 반부터 재밌는 건강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팬 많이 모아주세요. 네. 예. 방송 고맙습니다. 전동풀님이 또 기침 많이 하면 폐렴 된다는데 예. 기침하고 글쎄요. 폐랑 상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침을 많이 하면 폐렴이 되는 게 아니고요. 폐렴이 있으면 이제 기침을 기침이 많이 하게 나죠. 되는 분비물도 거죠. 많이 생기고. 폐렴 나면 이미 고열도 좀 많이 나오고 예, 전신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그렇죠. 네. 방송 천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역시 감기가 기침 계절이 후에- 계절인지라. 네. 예. 호두심님은 좀 피검사에서 진먼지 진드기 4종류가 클래스 2. 아 네. 이분은 그 홀드십은 벌써 피검사 통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셨나 바퀴벌레 봐요. 예. 돼지 풀 알레르기 진단 받았. 예. 그러니까 여기 네. 보시면 네.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중등도 정도고요. 네. 클래스 2면. 네. 아니 방이 더러운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방이 아니 더럽다라고. 그 먼지 진드기는 네. 그 어느- 먹고 사는 게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네. 비듬이나 인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곳이면 많은데 네. 그 침대 매트리스나 네. 이제 천으로 된 소파나 네. 담요 이런 데 많아서 그 단일 먼지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검사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군대 담요입니다. 아. 날이 추우니까 네. 몸에는 깔고 겨울을 네. 지내는데 한 번도 잘 빨질 않으니까. 아. 그래서 요즘 군대 많이 달라졌던데. 이렇게 먼지 진드기를 네. 잘 관리하시려면 햇빛 네. 말리는. 것도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알레르기 카바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땀은 이렇게 증발이 되지만 네네. 먼지 진드기는 통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이 먼지 진드기 죽이는 스프레이도 스프레이도 있고 있어요? 아, 네. 네네. 한데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청소할 때 이 먼지 털고 하면 깔렸던 게 또 쫙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창문을 열고 예. 본인보다는 다른 가족이 해주면 더 좋고 예. 그 알러지가 있는 분 말하는 집안에 거죠. 그 예. 헤파 필터라 그래서 아주 고효율의 필터가 있는 진공 청소기 같은 걸 쓰시면은 도움이 네.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상대 습도도 네. 이 먼지 진드기 한 7-80%에서 잘 자라요. 아, 7-80%요? 그러니까 5-60%. 네. 기관지는 좀 아. 부담이 안 가면서 먼지 네. 진드기는 좀 못 자라게 아. 하는 그 정도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피할 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네. 바퀴벌레도 우리 생활 속에서 노출이 많고 예. 돼지풀 같은 경우도 가을철에 이제 날리는 잡초꽃가루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데 노출돼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사람, 과민 반응, 우리 면역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과민 반응이 생긴 사람을 우리가 감작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벌써 변화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을 잠깐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알레르기 반응이 저게 노출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해도 사실 알레르기 환자가 있으면 특히 아이들 같은 환자에서는 부모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밖에 나가면 또 이런 환경적인 네.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네.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예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식 환자분이든 비염 환자분이든 가장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네. 막 괴로워서 오셨잖아요. 네네.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그런 게 재발하지 않고 잘 관리되도록 예방적인 약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환자분들은 아이 뭐 좋아졌는데 네. 이렇게 귀찮게 계속 약을 써야 되냐. 음. 그렇지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도 예.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쓰지 않습니까? 당장 예. 그렇죠. 혈압이 좋아지고 당이 좋아져도 예.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꾸준한 치료, 예. 꾸준한 약제 복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약 중 가장 제일 효과가 좋은 건 무엇인가요? 그거는 질병에 따라 다 예. 차이가 있고요. 예. 똑같은 약도 환자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한 가지 병이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마다 또 악화되는 요소도 틀리고 염증의 정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춰서 약을 잘 선택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완치가 가능한가요? 약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치의 개념을 네. 증상 없이 편하게 잘 정상 생활, 네. 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걸로 치면은 네. 완치가 가능하고요. 네. 약을 당장 끊고 좋아지게 해라. 네.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완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면역요법이 있어요. 아, 예. 아,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환자마다 검사하면 네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 진드기가 원인이신 분은 그 먼지 진드기 추출액을 가지고 예. 약을 만들어요. 아, 예. 그래서 주사를 맞습니다. 어. 맞춤형으로 만든 그렇죠. 건가요? 개인마다 주문을 예, 해야죠. 예, 원인이 예.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오묘해서 네.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와서 예.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음. 천식 비염을 일으켰지만 그런 과민 반응이 점차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계속 쉽게 노출되면서 얘기하면 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싸겠는데요. 그렇게 그런 주사를 맞으려면 실제로 비싸기보다는 네. 네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네. 한꺼번에 원인 물질을 확 넣어서 바꾸면 예. 쇼크 반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단계별로 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체질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서 바꾸려면 예. 3년 내지 5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면 네네. 면역 치료도 좋은 그 완치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대 교수님이 나와서 좀 뜨겁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벌룬 또 3개 또 예. 선물 주시고. 공부 잘하는 게 유전이냐 이 질문 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아니, 가지고 저도 서울의대 나온 기자입니다. 저도 바이럴 서울의대 코치 좀 바꿔주시겠어요?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네. 예.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유, 콜비스님. 고맙습니다. 예. 네. 물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조상원 선생님은 진짜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이 자리 빌려서 뭐 이렇게. 가끔 주제랑 안 맞는 질문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웃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저 환자를 보다 보면요. 네. 간혹 아주 자꾸 목에 뭐가 걸린 게 있다고 말하자면 이물질,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 중에 이제 네. 그 코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예. 잘 확인하는 이 진찰도 하고 예. 검사도 하고요. 예. 그런데도 없는데 예. 계속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까 질문하셨던 예. 습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가래를 빼낼 때 이게 방송이라서 이 흉내 내기도 좀 예. 지저분해 보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프겠죠. 캑캑 하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코를 좀 빨아서 예. 예. 이렇게 나오는 것만 뱉도록 하고 네. 예. 자꾸 목에 킥킥하는 그런 압력을 주는 예. 상처를 주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좀 예. 빨리 회복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일부러 삼키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게 삼켜지면 네. 가래는 삼키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결핵이나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기침이 아니라 네네. 이런 만성 기침에 관련된 경우는 네.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전번 풀림이 저희들도 칭찬을 해주셨네요. 아, 양옆에 그러니까. 계신 분들도.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도 꼭 사랑해 주세요. 예. 제 유튜브 제 이름 예. 검색하면 아이 쿨드심님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염으로 코가 막히면 이제 두통도 온다. 예. 네,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부비동하고 코 점막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구멍이 나 있는데 예. 비염이 돼서 코가 이렇게 점막이 부어서 예. 그 구멍이 막히면 부비동, 예. 우리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비동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예. 아. 거기 염증이 오거나 예. 네네. 아니면 압력이 올라가면 이 두통이 올 수 있고 특히 이쪽 앞쪽에 두통이나 이 볼 옆에 네네. 이런 두통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비타민 C 30g. 또 비타민 얘기 나왔네요. 비타민 얘기 또 나왔는데. 비타민이 예, 감기 비타민 예방에 C가, 좋다. 예, 또 예.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예. 먹으면 예. 훨씬 빨리 낫는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셔요. 특히 서울대 우리 해박 학생 유명한 한분 분이 계시죠. 또 예. 비타민 비타민 C. 그래서 사실 예. 어떻습니까? 비타민 많이 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감기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아주 고용량으로 썼을 때거든요. 예. 네. 그래서, 1000mg 이상. 고용량을 썼을 때 연구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바이타민 C 정도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아주 30g 주사로 맞으셨으면 고용량 맞으신 거죠? 네. 예. 30g 엄청 네. 3000mg. 예. 별 이상이. 의견은 한번 알려주세요, 주시는 간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네. 아까 네. 일찍 자고 네, 어디요? 일찍 일찍 자고 끼니 잘 자고 챙겨 운동, 먹고 예, 핏줄 예. 운동하면 예. 웬만한 질문 안 걸린다는데 진짜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면역 시스템은 예.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거나 하면 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기침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도 뭔가 조금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잠복돼 있던 것들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면역의 어떤 밸런스를 예. 잘 유지하는 거는 잘 충분한 주무시고 수면, 잘 드시고 잘 챙겨 먹고 운동 잘 하시고 그거는 운동하고 모든 질환에 예. 통용되는 예. 아주 예. 좋은 말입니다. 두통, 이마 쪽에 두통이 온다. 뭐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두통의 원인이 죄다 그 부비동이나 뭐 호흡기 계통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두통이 계속되면 다른 조사도 좀 하셔야 네. 됩니다. 예. 예. 박성민 변호사라고 그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서울 의대 출신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 아유, 많이 하시네요. 네. 글쎄, 예. 일진님. 네. 인류 멸망 시나리오의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이 가설 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인류 멸망까지 너무 나가셨네. 그런데 이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여러 전염 질환이나 이런 거를 우리 인류가 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패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조류독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메르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이제 메르스 정복이 되겠죠 조만간.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질환들도 우리 인간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다 뭔가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친절하시네. 너무 많아져요.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홍삼 얘기도 나오고 뭐 홍삼은 저희들이 이제 의사라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요즘 뭐 준비하신 것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다른 질문이 워낙 많아서 지금 약을 자주 먹으면 나중에 아플 때 효과가 없어진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약도 있고요. 또 약을 먹으면서 의존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필요할 때 쓰고 예.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하반신 마비는 오늘 주제가 좀 멀어서 네.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메르스도 인플루엔자 변형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는 틀립니다. 예. 중증 호흡기 증후군. 예. 네. 음, 아유, 오늘 뭐 박성민 변호사가 오늘 스키 이렇게 타다 지금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온 다음에 이건 감기랑 상관이. 인간 승리네요. 예. 예. 자, 이제 또 준비된 예. 것도 하시죠. 저- 네. 아까 상기도 기침 증후군 증후군 요것 좀 말씀하시다. 설명을 좀 한번 좀 자세히 예, 설명을 해줄 예. 필요가 이게 좀 있는데. 예. 생소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만성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네네. 비염이 오래되고 네. 또 만성 축농증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목 여기 이제 좀 키워볼까요? 잠깐만요. 네. 제가 키워드릴게요. 이제 이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바뀌었네요. 예. 네네. 이게 이렇게 화살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게. 코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밑에 화면인데 내시경 보는 예. 화면이군요. 예. 네네. 부비동 같은 데서도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볼 수 네. 있고 예. 이렇게 목을 벌려서 목 뒤를 보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예. 지금 예, 뭐 요게 이제 분비물들이 분비물들이, 넘어가는 거죠. 예. 와. 음. 나도 그런데 모르게 요건 넘어가는 이제, 거잖아요. 네. 되게 급성기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음. 만성적으로 자꾸 자극이 되면 요 목 뒤가 음. 점막이 편편하지 않고 예. 염증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 예. 자갈 이렇게 돌멩이처럼 어.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보이는 아. 경우도 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 그게 보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잘 확인하기 일반은 힘들겠네요. 보기 어렵죠. 네. 내시경을 한번 보시면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와. 그 기침하시는 분들 음. 검사할 때 네. 이렇게 이제 음. 내시경 검사를 해서 보기도 하고 이야.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도 보기도 합니다. 부비동에. 저런 모양이 바로 상기도 기침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증후군, 얘기하는군요. 혹은 후비루 증후군. 호비로 뒤로 네. 분비물이 그거 넘어간다. 후비로 증후군하고 상기 기침 증후군 같은 말인가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저희들 말로 포스트 네이절 드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예. 후비루 예. 증후군.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원래 해부학적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원래 타고나게 후비로 있을 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은 거꾸로 그 후비루가 생기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네. 네. 많은 경우가 코 안의 문제 때문에 후비루가 생깁니다. 코 안의 문제. 그러니까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든 만성 비염이든 네네. 아니면 만성 부비동염이든 네네. 코에 이제 비용종이라 그래서 물혹이 있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분비물이 넘어가니까 예.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을 잘 치료해서 네네. 이 자꾸 생기는 걸 줄여야 되겠죠. 네. 그게 최우선 과제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비물을 좀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하는 약재를 같이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무섭다 이런 반응인데요. 뭐 예. 아까 그 그림이 내시경 수술. 그림 사실 뭐 이제 그 네. 그림 저희가 볼 때는 음, 이 그림은 저런 경우는 치료하면 빨리 좋아져요. 예, 명확하게 저렇게. 예, 네네. 그런데 저런 원인이 뚜렷지 않고 검사를 해도 예, 아주 기침이 심해서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악성, 네네. 난치성, 네네. 만성 기침이 더 무섭죠. 예. 심지어는 기침 많이 하면은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뼈가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져요. 부러지기도 아이고, 하고 기침하다가 기침하다가 갈비뼈. 토하기도 하고요. 예, 예. 와. 기침하다가 잠깐 실신하면서 넘어져서 예. 네네. 2차적인 또 손상이 오기도 네. 하고 해서 네네. 이 기침도 무섭습니다. 이 발작적 기침 생길 때 이때는 기침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내뱉어야 예. 됩니까? 이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치료를 해야죠. 네. 예. 그게 이제 치료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고요. 네네.
당장 기침 발작이 생겨가지고 기침하는 동안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도.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아서 큰일 났네요. 요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이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기침을 아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고추 예, 이거요. 고추 성분, 속에 매운 들어있는 성분. 매운 매운 성분이 성분. 캡사이신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기침 예민도를 요걸로 측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기침 많이 하시는 분이 네네. 매운 거 먹다가 기침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네네. 그런 때는 식사하실 때도 네. 점잖은 자리 가셔서 이 매운 음식이나 이런 피해야 건 좀 되는 피하셔야 되고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는 것도 네네. 또 기침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요. 예. 매운 얘기 하시니까 또 매운 거 감기에 먹으면 또- 감기에 좋냐 이 질문 당장 나오는데 이게 네. 느낌이 그런 거지. 느낌이 실제로. 이렇게 확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기 때 먹으면 뭔가 이렇게 확 뚫리는 그런 일시적인 느낌이 있지만 네네. 그걸로 감기가 좋아지진 않고요. 기침이 심한 감기 같으면은 기침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감기 비슷한데 이제 아닌 병들도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천식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천식 같은 것은 좀 바른 차이가 기침, 있죠. 보통 뭔가 바른 현식 기침이라고 기침하고 그냥 이제 기침하고. 워낙 천식의 3대 증상은요. 네네. 기침하고 네. 숨차고 쌕쌕거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네. 쌕쌕거리는 게 하는 일은 천명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천식은 천명음. 알레르기 네네. 염증이 생기고 네네.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기관지 근육이 이렇게 쉽게 오므라들면 이 원통으로 돼 있는 그 공기가 흐르는 길이 좁아지죠. 네. 그럼 산소 공급이 떨어지니까 숨도 차고 좁아진 데 공기 흐를 때 쌕쌕하는 숨소리도 들리고 네네. 또 기관지가 예민하니까 아주 발작적 가래가 별로 없이 막 토할 듯이 연속적으로 하는 기침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천식 환자들 중에 이렇게 숨차고 쌕쌕거리는 거 없이 기침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기침형 천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침형 천식도 만성 기침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담배만 피워도 그런 소리 난다고 그러셨네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꼭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천식 관련된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담배 폈을 때 가래가 그냥 꼈을 때도 그르렁 하는 소리는 납니다. 그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소리가 있으시면.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그 위식도 역류가 기침하고 연관이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서. 근데 위식도 역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번, 그러니까 여기에 통증이 가슴에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위식도 역류의 일반적인 증상은 위산에 역류되니까 신물이 올라오고 여기 하트번이라 그러죠. 여기가 오목가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통증이나 화끈한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이제 여기 위하고 식도 위 근처 식도에 보면 이제 위산이 역류되면 그게 자극이 돼서 신경 반사 작용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미세한 그런 위산 물질들이 기도로 넘어와서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이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그렇게 기침으로 연결되는 게 많고요. 위식도 역류가 있어도 전혀 기침 안 하는 분도 있죠.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 위식도 역류 환자분들이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위식도 역류도 함께 조절을 해줘야 기침이 쉽게 좋아집니다. 술 잡수고 토하면 술 먹고 토하면 저거 위식도 역류 자동으로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건 뭐 전문가의 경험이신 거예요. 토하도록 잡수면 안 되죠. 뭐 이 자리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토할 때 잘못하면 또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네. 예. 흡인상 폐렴의 예.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야, 오늘 이렇게 네. 감기 환자들 많으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특히 추워지고 많아서 오늘 또 특히 이렇게 추워졌잖아요. 오늘 예. 질문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예.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참 뭐 작년에 1월 달에 또 예. 해야죠. 예, 네. 아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네. 2019년 이것 때문에 아.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바빴습니다. 아, 진로이즈백 드시라고 그러는데 토 안 한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진로 다니세요 혹시? 하여간 이렇게 또 네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네, 어느덧 또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아니 마지막에 들어오셨네요, 끼돌이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인사하고 갑니다. 예. 군인일 때 영하 20도에도 어. 감기가 안 네. 걸렸는데 사회 사회 나오니까 바로 바로 안 걸린다. 걸린다. 이게 스트레스. 아,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는 또 긴장을 해서 그럴까요? 예. 네. 하여간 오늘 참 이렇게 바쁘신 네. 중에도 나와주신 조상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특히 팁 뭐 가습기도네 그죠? 네. 5, 60도에 또 맞추라고 했는데 일부러 또 더 맞추면 또 훨씬 더 기침 더 심해진다는 것도 예. 야 새로 또 배웠네요. 예. 진드기나 곰팡이가 있으면 네. 또 심해질 수도 있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한 해 동안 네네. 임장님도 고생 아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좀 예. 좀 올려주시고요. 예. 뭐라도.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1년 동안 이렇게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가습 기립. 오늘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네.